아줌마가 뭔데 설쳐? 라며 딸의 뺨을 때린 대위 앞에서 흙 묻은 등산복을 벗어 던지자 번쩍이는 사성 계급장이 드러나며 그 자리에서 대위를 오줌 지리게 만드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겨울바람은 살갗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전방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그 중에서도 민간인 통제선 깊숙이 위치한 5.1연대 산하 독립중대 위병소 앞은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번호판은 일반적인 민간 차량의 것이었고 차체에는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의 여성은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육군 참모총장 마영주 대장이었다. 마영주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공식적인 부대 순시가 아니었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챙기지 못했던 막내딸, 마슬기 소위의 얼굴을 몰래라도 보고 싶어 휴가를 쪼개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마슬기 소위는 어머니의 후광을 입기 싫다며 인관 성적 1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다는 인제 12사단 소총 소대장을 자원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마영주는 모자 챙을 살짝 올리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면회 때문에 왔습니다. 이중대 1소대장 마슬기 소위 어머니입니다. 미리 연락은 못했는데 위병소 면회실에서 잠시 얼굴만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병사는 난처한 듯 무전기를 들었다. 그때였다. 위병소 안쪽 연병장 구석에서 고성과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마영주의 시선이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다. 위병소 차단기 너머 낡은 막사 뒤편 공터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참모총장의 눈을 의심케 했다. 진흙탕 바닥에 정복도 아닌 전투복 차림의 여군 장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흑투성이었고 계급장은 비뚤어져 있었다. 마슬기 소위였다. 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대위 한 명과 뱀처럼 눈이 찢어진 상사가 서 있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사내는 이중대장 왕태풍이었다. 그는 손에 든 작전지도 뭉치를 마슬기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 뭉치가 흩날리며 마슬기의 뺨을 스치고 진흙탕에 떨어졌다. 야, 이 패급 소위야. 너는 소대장이라는 년이 독도법 하나 제대로 못해서 훈련을 말아먹어. 내가 그러고도 장교야. 사관학교에서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왕태풍의 고함은 위병소 밖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옆에 서 있던 부소대장 독고칠 상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중대장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군대가 무슨 속굽 장난인 줄 압니다. 이래서야 원 병사들이 소대장님을 따르겠습니까? 밤에 화장이나 고칠 줄 알지 총이나 쏠 줄 알겠습니까? 마슬기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영주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서워졌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단기 옆 개구멍처럼 뚫린 쪽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무병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마영주는 이미 성큼성큼 연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숨길 수 없는 군인의 절도가 배어나왔다. 마영주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폭언은 더욱 선명하고 추악하게 들려왔다. 왕태풍은 군홧발로 마슬기가 무릎 꿇고 있는 바로 앞에 흙을 걷어찼다.
튀어오른 진흙이 마슬기의 얼굴과 가슴팍에 튀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슬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왕태풍은 그 모습이 더 역겹다는 듯 침을 퇴뱉었다. 죄송하면 군 생활이 끝나냐? 내가 그러니까 병사들도 너를 깔보는 거야. 꼴에 장교라고 거들먹거리기는. 야 독고 상사. 2년 군장 돌리라고 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돋꽃을 상사가 낄낄거리며 마슬기의 어깨를 툭툭 밀쳤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성추행에 가까운 접촉이었다. 소대장님, 들으셨죠? 군장 싸시랍니다. 아,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어디 아픈 척이라도 해서 의무대 가서 좀 누워 계시던가. 여자들 특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마영주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등 뒤에서 들렸다. 왕태풍과 돋꽃칠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 그저 흔해 빠진 시골 아줌마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다. 왕태풍이 미간을 찌푸리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위병소 애들은 근무 안 서나. 웬 민간인 아줌마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마슬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마슬기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돋꽃칠이 과장되게 손뼉을 쳤다. 아이고, 우리 마 소위님. 엄마 부르셨어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엄마 저 좀 더 먹고 오려고 불렀나 보네. 왕태풍이 마영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봐요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옵니까? 딸년이 하도 멍청해서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마영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내 딸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훈육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의 행동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인격 모독입니다. 장교가 부사관과 합세해서 소속 소대장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대한민국 육군의 방식입니까? 마영주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왕태풍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민간인 주제에 훈계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그는 마영주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다. 이 여편네가 돌았나. 대한민국 육군. 야, 이 아줌마야. 내가 바로 그 대한민국 육군 대위 왕태풍이야. 내 딸년이 얼마나 군 생활을 개판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러겠어.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딱 그 짝이네. 돋꽃칠이 옆에서 거들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다. 중대장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니 되시는 분도 오셨는데 같이 군장이라도 돌리게 해드릴까요? 몸매 관리도 되시고 좋겠네. 보아하니 곱게 늙으셔서 고생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참에 딸이랑 같이 유격체조나 좀 하시지. 마슬기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울분과 공포로 떨면서도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중대장님, 제 어머니십니다. 말씀 가려서 해주십시오. 저한테 하는 건 참겠지만 민간인인 어머니께 이러시는 건 군인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왕태풍이 마슬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마슬기는 중심을 잃고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도리.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싼 똥 치우느라 내 진급길 막히게 생겼는데 도리가 밥 먹여주냐. 내 엄마. 그래 잘 오셨네. 아주 쌍으로 교육 좀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왕태풍은 마영주를 향해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헌병 불러서 쳐넣어 버릴 테니까. 꼬우면 너도 군대 와서 계급장 달던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집안이 와서 행패야. 돋꽃칠이 낄낄대며 덧붙였다. 아줌마. 딸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어디서 남자들 노는데 기어들어와서 물 흐리지 말고.
싹수가 노란 걸 보니 집구석 안 봐도 비디오네. 남편은 뭐합니까? 집에서 밥이나 하나.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군인의 언어가 아니었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썩어 문드러진 오물이었다. 마영주는 쓰러진 딸을 일으켜 세우려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 눈빛은 전장을 지휘하던 지휘관의 서슬 퍼런 살기였다. 그래. 계급장. 마영주가 나직하게 은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내가 군대 와서 계급장 달면 그때는 내 말을 듣겠나. 왕태풍이 코웃음을 쳤다. 이 아줌마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계급장. 아이고. 달아봐. 어디 시장 바닥에서 산 장난감 계급장이라도 달고 오시게. 내가 거수 경례라도 폼 나게 박아줄 테니까. 그때였다. 위병소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검은색 렉스턴 차량 2대와 헌병대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차량이 멈추기도 전에 조수석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뛰쳐나왔다. 선두에 선 인물은 12사단장 최철민 소장이었다. 그 뒤를 이어 연대장, 대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왕태풍과 독고칠은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얼어붙었다. 사단장님. 왕태풍이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경례 자세를 취하려 했다. 하지만 최철민 소장은 왕태풍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마영주 앞으로 달려가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의 군화 뒤꿈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최철민. 총장님의 방문을 늦게 파악하여 영접이 늦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가 연병장을 덮었다. 왕태풍의 팔은 어정쩡하게 올라가 있었고 독고칠의 입은 턱이 빠질 듯 벌어져 있었다. 마영주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사단장과 연대장은 숨을 죽였다. 뒤따라온 수행부관이 검은색 가방에서 정복 상의를 꺼내 마영주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어깨 위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4개의 별. 대한민국에 단 7명만이 존재하는 대장의 계급장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왕태풍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안색은 흙빛을 넘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독고칠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들이 방금 아줌마 여편네 개뼈다귀라고 부르며 희롱했던 대상이 바로 육군 참모 총장이었다. 마영주는 정복 재킷의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천천히 왕태풍 앞으로 다가갔다. 자네가 아까 뭐라고 했지? 꼬우면 계급장을 달고 오라고 했던가. 왕태풍은 입술이 말라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총장님. 그게 아니오라. 저는 그리고 자네. 마영주의 시선이 독고칠에게 꽂혔다. 독고칠은 히익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몸매 관리가 어떻다고? 유격체조를 같이 하자고 했나? 내 남편이 집에서 밥이나 하냐고 물었지. 마영주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남편은 10년 전 작전 중에 순직한 명예로운 군인이었네. 자네 같은 쓰레기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호통에 독고칠은 오줌을 지렸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마영주는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서 있는 딸 마슬기 소위를 바라보았다. 마슬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마영주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박성수. 뒤에서 대기하던 헌병대장이 튀어나왔다. 이 시간부로 이중대장 대위 왕태풍, 부소대장 상사 독고치를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상관 모독, 하극상, 특수폭행, 그리고 군 위신 실추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알겠습니다. 체포해. 헌병들이 들이닥쳐 넋이 나간 두 사람을 거칠게 제압했다. 왕태풍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총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몰라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헌병들이 왕태풍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갔다. 바닥에 끌려가는 군화 자국이 처참했다. 마영주는 덜덜 떨고 있는 사단장 최철민을 향해 돌아섰다. 최 소장. 네. 총장님. 자네 부대 관리가 아주 인상적이군. 전방 최전선에서 장교가 부사관과 합작하여 소대장을 집단 따돌림하고 폭행하는 게 자네 사단의 전투력인가? 최철민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면목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책임. 물론 져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오늘 엄마로서 내 딸을 보러 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 부대를 감찰하겠다. 마영주의 선언에 연대장과 대대장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고개를 떨고 왔다. 사단 내 모든 간부를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중대의 모든 병사들과 면담을 실시하겠다. 뿌리까지 썩었다면 그 땅을 통째로 갈아엎는 수밖에. 마영주는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마슬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흙 묻은 딸의 계급장을 손수 털어주며 작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너를 괴롭힌 놈들뿐만 아니라 이 부대를 병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심판하마. 마슬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인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네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가는 군대를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인제의 밤은 낮보다 훨씬 혹독했다. 사단 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헌병대 조사실은 서리빨 같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전부인 좁은 방 그곳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했던 왕태풍 대위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취조실의 철문이 묵직한 소음을 내며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헌병 수사관이 아니었다. 정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마영주 참모총장이었다. 그녀의 뒤로 마슬기 소위가 절뚝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마슬기의 얼굴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왕태풍은 마슬기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러나 이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총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제가 마 소위를 조금 거칠게 훈육한 건 인정하지만 폭행이라니요. 다 군 기강을 잡기 위한 지휘관의 고뇌였습니다. 저 패급 소위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마영주는 대꾸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왕태풍의 코앞에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휘관의 고뇌라. 재미있는 표현이군. 마영주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독고 상사. 전현 오늘 밤 회식에 불러서 술 좀 먹여. 곱상하게 생긴 게 마담하면 딱이겠어. 사진 몇 장 찍어두면 지가 어쩔 거야. 별 달린 엄마 백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내버려야지. 왕태풍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사건 당일 오전 흡연장에서 돛고칠 상사와 나누었던 대화였다. 누군가가 몰래 녹음한 것이 분명했다. 에이.
이게 무슨. 이중대 일병이 제보했네. 자네가 병사들 보는 앞에서 내 딸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모욕을 일삼았더군. 병사들이 자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왕태풍이 아니라 왕계자식이라더군. 마영주는 녹음기를 끄고 싸늘한 눈으로 왕태풍을 쏘아보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직권남용. 자네는 군법회의가 아니라 민간 법정에 세워도 징역 10년감이야. 그런데도 지휘관의 고뇌라고 주둥이를 놀리나. 왕태풍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저 혼자 죽을 것 같습니까?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방부 인사국장 장도식 소장이 제 이모부입니다. 총장님이라도 인사 문제 개입하시면 옷 벗으셔야 할 겁니다. 마영주의 인매가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장도식,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자네 뒷배였나. 아주 잘 됐군. 안 그래도 그 인간 비리 장부 찾느라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자네가 제 발로 끈을 가져다 주는구먼. 마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슬기에게 눈짓을 보냈다. 마슬기는 주저하며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철을 왕태풍 앞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대장님이 지난 1년간 빼돌린 부식비와 피복비 횡령 장부입니다. 대대장님 결제 도장까지 찍혀 있더군요. 왕태풍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것은 그가 대대장과 공모하여 병사들에게 먹일 고기를 빼돌리고 대신 싸구려 비계를 납품받아 차액을 챙긴 증거였다. 그 돈은 고스란히 장도식 소장에게 상납금으로 흘러들어갔다. 내가 감히 내 서랍을 뒤졌어. 왕태풍이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마영주는 순식간에 왕태풍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책상에 처박았다. 쾅 소리와 함께 왕태풍의 이마에서 피가 터졌다. 아가리 닥쳐. 감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내 놈이 빼돌린 그 돈 때문에 병사들은 곰팡이 핀 빵을 먹고 내 딸은 영양실조에 걸렸어. 너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도둑놈이야. 마영주는 헌병에게 손짓했다. 이 새끼 독방에 쳐넣어. 그리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장도식 소장이 전화 오면 내가 직접 받는다고 전해. 오늘 밤은 아주 길어질 거다. 왕태풍이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마영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마슬기를 돌아보았다. 마슬기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슬기야, 잘 봐라. 괴물은 무서운 게 아니야. 감추고 있으니 무서운 거지. 껍질을 벗겨놓으면 저렇게 나약한 벌레일 뿐이다. 마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공포가 아닌 정의를 향한 갈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12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마영주 참모총장의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과 감찰 요원 50명이 헬기를 타고 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 기습 감찰이었다. 사단장 최철민 소장은 사색이 되어 집무실을 서성였다.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국방부, 합참,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까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감찰팀이 대대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필승 대대장이 비밀 문서를 파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부관의 다급한 보고에 최철민은 털썩 주저앉았다. 김필승 중령, 그는 왕태풍의 직속 상관이자 횡령의 핵심 골이었다. 그가 입을 열면 사단장인 자신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같은 시각 마영주는 병사식당을 찾았다. 예고 없는 방문에 취사병들이 혼비백산했다.
마영주는 배식대 앞에 서서 국통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똥국이라고 불리는 건더기 하나 없는 멀건 된장국이었다. 이게 오늘 점심인가? 취사반장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재료가 보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영주는 식판에 국과 밥을 담아 병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병사들은 총장이 옆에 앉자 숟가락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먹어라. 나도 같이 먹겠다. 마영주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넣었다. 짜고 비린 맛이 입안을 강타했다. 그녀는 묵묵히 밥을 삼켰다. 그때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깡마른 일병 하나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마영주의 식판 옆에 슬쩍 밀어놓았다. 마영주는 눈동자만 굴려 쪽지를 확인했다. 냉동 창고 지하에 유통기한 지난 고기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밤 트럭으로 반출한답니다. 식사를 마친 마영주는 즉시 작전을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전장의 지휘관 그 자체였다. 헌병대 병력을 풀어 부대 출입구를 전면 봉쇄하라. 오늘 이 부대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간다. 그날 밤 11시. 부대 뒷문으로 은밀하게 빠져나가려던 냉동 탑차 2대가 헌병대 차량에 가로막혔다. 운전석에서 끌려 나온 사람은 민간업자가 아니라 김필승 대대장의 처남이었다. 탑차 안에서는 폐기용 도장이 찍힌 썩은 돼지고기 박스와 그 뒤에 숨겨진 현금 다발 5억 원이 발견되었다. 마영주는 현장에서 김필승 대대장을 체포했다. 김필승은 수갑을 차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리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도식 장군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마영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인사국장 장도식. 마영주는 스피커폰을 켰다. 주위에 있던 헌병들과 마슬기 그리고 끌려 나온 사단 간부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마 총장.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오. 애들이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사단을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내 체면 봐서라도 적당히 덮고 넘어갑시다. 내가 자네 차기 국방부 장관 자리 밀어줄 테니까. 장도식의 기름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병사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자신들의 밥값을 떼어 먹고 폭행을 사주한 자가 고작 장난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영주는 차갑게 대꾸했다. 장도식 소장. 지금 이 통화 내용은 전군에 생중계되고 있네. 자네가 말한 그 장난 때문에 병사들이 피눈물을 흘렸어. 내 체면은 필요 없고 자네는 옷 벗을 준비나 해. 내일 아침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자네 사무실로 들이닥칠 테니. 전화기 너머에서 욕설이 튀어나오려는 찰나 마영주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들었나? 마영주가 김필승 대대장과 사단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믿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다. 이제 너희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다. 김필승 대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마슬기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딸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었다. 마슬기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감찰 3일차. 12사단 연병장에는 전 병력과 간부가 집합했다. 단상 위에는 마영주 총장과 사단장, 그리고 구속된 왕태풍 대위와 김필승 중령 등 비리 관련자 10여 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언론사 기자 수십 명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참모 총장의 사적 복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장도식 소장이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탓이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총장님, 딸이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부대를 마비시킨 건 권력 남용 아닙니까? 장도식 장군 측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영주는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사적 복수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웅성거림이 일었다. 총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가? 그때 마영주는 단상 옆에 쌓여있던 박스 하나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박스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고깃덩어리와 곰팡이 핀 전투화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우리 아들, 딸들이 먹고 입던 것입니다. 1인당 하루 식비 3,000원도 안 되는 돈을 횡령해서 자기들 배를 채운 자들을 처벌하는 게 권력 남용입니까? 기자들의 카메라가 썩은 고기를 향해 집중되었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제 딸의 문제입니다만. 마영주는 뒤에 서 있던 마슬기를 불렀다. 마슬기 소위. 앞으로. 마슬기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와 멍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셨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마영주가 물었다. 소대장 마슬기. 너는 참모 총장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나? 마슬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터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5.1년대 이중대 1소대장 소위 마슬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저는 부족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폭력 앞에 굴복했고 부조리에 눈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슬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찢어진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우리 소대원들이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적어 저에게 전해준 쪽지들입니다. 왕태풍 대위와 돛고칠 상사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진 병사, 성추행을 당해 자살 시도를 했던 병사, 썩은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도 의무대에 가지 못한 병사들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마슬기는 눈물을 흘리며 수첩을 높이 쳐들었다. 저는 제 어머니의 힘을 빌려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수첩에 적힌 30명의 소대원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군대의 정의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처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악마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순간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이중대 병사들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소대장님 힘내십시오. 그 외침은 불씨가 되어 번져나갔다. 소대장님은 잘못 없습니다. 왕태풍을 구속하라. 우리는 마슬기 소대장을 지지합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발을 구르며 함성을 질렀다. 그것은 연출된 각본이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분노와 진심이 터져나온 거대한 파도였다. 사단장 최철민은 그 함성에 압도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기자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반전되었다. 사적 복수라는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거대 비리 게이트이자 한 젊은 장교의 양심 선언이었다. 마영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들리나? 이것이 병사들의 목소리다. 국방부 장관에게 전해라. 나는 내 계급장 4개를 걸고 이 비리의 뿌리인 장도식 소장과 그 하수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군법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마영주의 선전포고는 전국의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포승줄에 묶인 왕태풍은 고개를 쳐박고 흐느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감찰이 끝나고 헬기에 오르기 전 마영주는 마슬기를 안아주었다. 잘했다. 오늘 너는 내 딸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었다. 마슬기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겼다.
이제 가서 내 소대원들을 지켜라. 그게 진짜 지휘관이다. 헬기가 프로펠러 소음을 내며 날아올랐다. 마슬기는 멀어지는 헬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30명의 소대원들이 서 있었다. 인제의 칼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을지부대의 썩은 살은 도련해졌고 새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인제의 사냐의 어둠이 깔리자 12사단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의 고요였다. 마영주 참모총장의 선전포고 이후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졌다.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환호 뒤편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치밀하고도 비열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한 고급 요정.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밀실에는 국방부 인사국장 장도식 소장과 여당 국방위원회 소속 거물 국회의원 그리고 보수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독한 양주 냄새와 시가 연기가 자욱했다. 장도식 소장은 크리스털 잔을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내려놓았다. 얼음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마영주 그 여자가 아주 끝을 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내 라인 애들을 줄줄이 엮어놓고 이제는 내 계좌까지 털 기세입니다. 의원님,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제가 무너지면 다음 공천 자금 장담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느긋하게 시가를 빨며 입을 열었다. 장 장군,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소. 마영주가 지금 영웅 대접을 받고 있지만 대중이란 건 참 간사한 법입니다. 작은 흠집 하나만 제대로 내면 그 영웅 칭송은 순식간에 마녀 사냥으로 변합니다. 논설위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PC를 꺼냈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타이틀은 엄마 찬스로 군림하는 황제 소위 어떻습니까? 마슬기 소위의 사관학교 시절 동기들 증언을 좀 조작했습니다. 훈련 여루의 상습범에 동기들을 무시했다는 식의 인터뷰.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음성은 변조할 겁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슈가 되면 그만이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충격적인 속보로 도배되었다. 단독 보도. 참모총장의 딸 마슬기 소위, 알고 보니 임관 성적 조작 의혹? 동기생 폭로. 마 소위 훈련 때는 앰뷸런스 타고 평소엔 공주님 대접받았다. 가짜 뉴스는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극적인 제목과 익명의 거짓 제보들은 대중의 질투와 분노를 자극했다. 어제의 피해자였던 마슬기는 하루아침에 금수저 비리 장교가 되어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12사단 주둔지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야, 진짜 마 소대장이 백 써서 여기 온 거 아니냐? 솔직히 여자 장교가 전방에 온 거부터가 보여주기식 쇼 아니었어? 어쩐지 훈련 때 좀 힘들어 하더라니. 우리가 걔 뒤치다꺼리한 거네. 마슬기는 행정반에서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군대가 장난이냐?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꿀 빤다 자살해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때 행정반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 마영주가 들어왔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온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마슬기는 황급히 화면을 껐지만 마영주는 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보지 마라. 쓰레기통을 뒤지면 쓰레기 냄새만 묻을 뿐이다. 어머니. 아니 총장님. 사람들이 저보고 가짜랍니다. 제가 흘린 땀도 눈물도 다 쇼라고 합니다. 마슬기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다. 마영주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슬기야. 적이 비열한 수를 쓴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놈들의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다. 놈들은 지금 두려운 거야. 내가 진짜 군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해명 인터뷰가 아니다. 놈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더러운 비밀을 찾아내서 목덜미를 물어뜯는 거다. 마영주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마슬기에게 건넸다. 왕태풍이 횡령한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령소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삼중대 사소대. 매달 수천만 원의 운영비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라. 마슬기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다. 내 명예는 내가 지켜라. 나는 서울로 올라가서 저 늙은 여우들의 시선을 끌겠다. 마영주가 떠난 뒤 마슬기는 전투화 끈을 다시 꽉 조여맸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늘한 도끼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인제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마슬기는 신뢰할 수 있는 소대원 2명 강병장과 김일병만을 대동하고 산길을 올랐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부대 후방, 지금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구형 탄약고 근처였다. 지도상에는 숲으로 표시된 곳이었지만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컨테이너 막사 한 동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소대장님, 여기 분위기가 쎄합니다. 폐쇄된 곳이라더니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 병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컨테이너 안에서는 웅웅거리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슬기는 수신호로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철조망의 개구멍을 통해 안으로 잠입했다. 진흙탕에 포복하며 컨테이너 창문 밑으로 기어갔다. 창문 틈새로 내부를 들여다본 마슬기는 경악했다. 그곳은 막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채굴장이었다. 비트코인 채굴기였다. 군용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고 횡령한 예산으로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사들여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쪽 구석에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들이 박스째 쌓여 있었다. 단순 횡령이 아니었어. 군 부대 안에서 마약 밀매와 불법 채굴이라니. 그때였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험상궂게 생긴 사내 셋이 밖으로 나왔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규정보다 길었고 문신이 목덜미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장도식 소장이 심어놓은 해결사들이었다. 공식적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깡패들을 군무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것이었다. 아씨, 비 오는데 무슨 순찰이야. 김중령 그 새끼 잡혀가더니 우리가 이 고생이네. 야, 그래도 여기서 한 달만 버티면 장 장군님이 한 사람당 1억씩 꽂아준대잖아. 물건 관리나 잘해. 그들이 마슬기가 숨어있는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마슬기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빗물에 미끄러진 김일병이 중심을 잃고 나뭇가지를 밟으며 뚝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누구야? 사내들이 동시에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마슬기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다. 이건 또 무슨 쥐새끼들이야? 전현 뉴스에 나온 그 소위년 아니야?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허리춤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튀어. 내가 막을 테니 너희는 가서 헌병대에 지원 요청해. 마슬기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강 병장과 김일병이 망설이자 그녀가 다시 소리쳤다. 이건 명령이다. 당장 가. 병사들이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다. 덩치 큰 사내가 쫓아가려 하자 마슬기가 진흙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라 사내의 명치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크억.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놈이 마슬기를 에워쌌다. 이 독한 년이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오네. 여기서 죽으면 실족사 처리하면 그만이야. 칼을 든 사내가 마슬기의 복부를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마슬기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하고 놈의 손목을 낚아채 꺾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지만 놈은 반대 손으로 마슬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처박았다. 진흙탕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놈들은 마슬기를 짓밟기 시작했다. 야, 얼굴은 건드리지 마. 죽이기 전에 좀 데리고 놀아야지. 비열한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마슬기의 의식이 흐려지려 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다. 마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놈의 무릎 관절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찍었다. 아! 비명과 함께 압박이 풀렸다. 마슬기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일어났다. 그녀의 온몸은 진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의 턱을 올려치고 달려드는 다른 놈의 눈에 흙을 뿌린 뒤 급소를 가격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마슬기는 마지막 놈이 쓰러질 때까지 주먹을 멈추지 않았다. 빗물은 피를 씻어내렸지만 그녀의 눈 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끄지 못했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의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앵글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서울. 마영주 총장은 국방부 장관실로 쳐들어갔다. 장관님, 언제까지 장도식 소장을 감싸실 겁니까? 12사단에서 불법 채굴과 마약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군 기강 회의가 아니라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땀만 닦아댔다. 마 총장, 증거가 불충분하잖아. 섣불리 움직였다가 역풍 맞으면 자네 옷 벗어야 해. 그때 마영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마슬기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영주 대장, 따님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키셨더군요. 내 부하 셋을 병신으로 만들어놨어. 장도식 소장의 목소리였다. 마영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도식, 내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 놈을 산채로 찢어 죽이겠다. 하하, 무서워라. 마 소위가 아주 재미있는 걸 찍었더군요. 그 폰과 마 소위를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죠. 지금 당장 사임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모든 게 본인의 과욕이었고 장도식 장군은 무고하다고. 그러면 따님은 살려서 보내드리리다. 하지만 1시간이라도 늦으면 따님은 최전방 지뢰밭에서 실종 처리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마영주는 휴대전화를 으스러져라 쥐었다.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마영주는 대답 대신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집어 던져 벽에 걸린 거울을 박살냈다. 보안사령관 호출해. 그리고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대기시켜. 아니, 마 총장. 절차를 무시하고 군 병력을 움직이겠다는 건가? 이건 쿠데타야. 마영주가 장관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흡사 악귀와도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쿠데타? 아니, 이건 테러 진압이다. 내 딸이 납치됐다. 내 새끼를 건드린 놈들은 그게 누구든 대한민국 땅 어디에 숨어있든 찾아내서 목을 칠 것이다. 막고 싶으면 나를 쏘고 막아라. 마영주는 장관을 내팽개치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뒤로 찬바람이 몰아쳤다.
한편 12사단 인근의 폐채석장. 마슬기는 포승줄에 묶인 채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그녀의 앞에는 장도식 소장이 헬기를 타고 막 도착해 있었다. 그는 구둣발로 마슬기의 뺨을 툭툭 쳤다. 독한 년. 감히 내 밥줄을 끊어? 내 엄마가 별 4개면 너도 별인 줄 알았냐? 여기서 널 죽이고 북한군 침투 흔적을 남겨두면 내 엄마는 자식 잃은 슬픔에 미쳐버리겠지. 그게 내 시나리오다. 마슬기는 피 섞인 침을 장도식의 번쩍이는 구두에 뱉었다. 꿈깨. 우리 엄마는 슬퍼서 미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느라 미칠 거야. 너는 오늘 지옥문을 연 거야. 장도식은 얼굴을 찌푸리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시끄럽다. 처리해. 깔끔하게. 사내들이 마슬기를 들어올려 채석장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려는 순간이었다. 밤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채석장을 덮쳤다. 투두두두두두두. 공격 헬기였다. 대한민국 육군의 수호신 아파치 가디언 헬기 2대가 저공 비행으로 내려앉으며 채석장을 포위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마영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마영주 대장이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하는 자는 즉시 사살한다. 반복한다. 즉시 사살한다. 장도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의 기관포가 정확히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헬기 레페를 타고 검은 옷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선두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을 든 마영주가 직접 뛰어내리고 있었다. 미친 여자. 진짜 군대를 끌고 왔어. 장도식은 뒷걸음질 쳤다. 마슬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헬기의 바람을 가르며 달려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분노한 신이었다. 딸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썩어빠진 악을 멸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전쟁의 신이었다. 밤은 이제야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밤의 끝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정의뿐이리라. 아파치 헬기의 로터 소리가 폐채석장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거센 하강풍에 장도식 소장의 값비싼 가발이 벗겨져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빛기둥 안에서 검은 강철 갑옷을 입은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륙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보였다. 저항하는 자는 전원 사살한다. 반복한다. 전원 사살한다. 마영주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리자마자 장도식의 사병들이 총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날아온 저격용 탄환들이 그들의 어깨와 다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으악! 내 다리! 내 다리! 비명과 화약 냄새가 채석장을 가득 메웠다. 장도식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의 눈앞에 전투화를 신은 누군가가 쿵 하고 착지했다. 방탄조끼에 소총을 맨 마영주였다. 그녀는 총을 등 뒤로 돌려 메고 맨주먹을 꽉 쥐었다. 장도식, 내 딸 어디 있나? 장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절벽 끝을 가리켰다. 마영주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마슬기, 그리고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마지막 용병 하나가 보였다. 용병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오지 마. 오면 인연 목을 그어버릴 거야. 마영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어봐. 내 놈이 칼을 긋는 속도가 빠를지, 내 총알이 내 미간을 뚫는 게 빠를지. 용병의 손이 덜덜 떨렸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용병의 눈을 정통으로 찔렀다. 순간적인 시야 차단.
그 0.1초의 틈을 마영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었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은 단 한 발이었다. 용병의 미간에 검은 구멍이 뚫리며 그가 뒤로 넘어갔다. 마슬기는 힘없이 앞으로 쓰러졌다. 마영주는 번개처럼 달려가 딸을 받아 안았다. 슬기야, 슬기야, 엄마 왔다. 정신 차려라. 마슬기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엄마, 저 안 울었어요. 저놈들한테 안 졌어요. 마영주는 딸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딸의 볼에 난 피를 씻어내렸다. 그래, 잘했다. 장하다 내 딸. 이제 쉬어. 나머지는 엄마가 한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마슬기를 헬기로 이송했다. 마영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장도식을 바라보았다. 장도식은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마영주는 성큼성큼 다가가 장도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퍽! 장도식의 코뼈가 내려앉았다. 퍽! 이번에는 앞니가 옥수수처럼 털려나갔다. 장도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샌드백처럼 얻어터졌다. 마영주는 숨을 헐떡이며 피 묻은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군법회의에 갈 자격도 없어. 여기서 내 손에 죽는 게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녀가 권총을 장도식의 머리에 겨누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총장님, 멈추십시오. 12사단장 최철민이 뒤늦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여기서 쏘시면 총장님도 살인자가 됩니다. 제발 법으로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놈이 저지른 짓 낱낱이 밝혀서 죽는 이만 못한 꼴을 보게 해줘야 합니다. 마영주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린 채 떨렸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길게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총구를 거두고 장도식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감사해라. 군복 입은 내 딸의 명예 때문에 널 살려두는 거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교도소 독방의 차가운 바닥보다 밖에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게 더 큰 지옥일 것이다. 마영주는 장도식을 진흙탕에 내팽개쳤다. 끌고 가. 헌병들이 개처럼 널브러진 장도식을 질질 끌고 갔다. 인제의 밤하늘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밤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빛이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마슬기 소위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영상이 뉴스에 공개되자 여론은 분노를 넘어 경악에 빠졌다.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썩은 고기를 병사들에게 먹인 장부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은 장도식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영주는 정복을 입고 참고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여당 의원이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마 총장. 아무리 범죄자라지만 현역 장성을 폭행하고 헬기까지 동원한 건 직권 남용 아닙니까? 마영주는 마이크를 당기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테러 집단에 의해 납치된 아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결과로 국가를 좀먹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냈습니다. 이것이 직권 남용이라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남용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의원은 얼굴이 붉어져 입을 다물었다. 이어서 스크린에 장도식의 비밀 장부가 공개되었다.
국방부 장관, 여당 의원, 언론사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뇌물 내역이 실명으로 적혀 있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저기 있어? 이거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장도식과 결탁했던 의원들이 고함을 질렀다. 마영주는 그들을 차갑게 일갈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군인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한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은 사임했다. 연루된 국회의원 셋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장도식은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12사단장 최철민은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지만 마지막에 마영주를 도운 점이 참작되어 형사처벌은 면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언론사는 폐간 위기에 몰렸고 악플을 달았던 네티즌들은 줄줄이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병원 VIP 병실. 마슬기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영주가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주었다. 퇴원 수속 밟았다. 당분간은 휴가니까 집에서 쉬어. 마슬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마영주가 칼을 멈췄다. 몸도 성치 않은데 무슨 복귀야. 전역해도 돼. 너는 할 만큼 했다. 어머니. 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제 소대원들이 기다립니다. 그 녀석들한테 밥은 잘 나오는지, 겨울 내복은 따뜻한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마영주는 다 자란 딸을 보며 콧날이 시큰해졌다. 억지로 입대시켰던 철부지 막내딸이 어느새 자신보다 더 단단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래. 가라. 가서 최고의 지휘관이 되어라. 엄마는 이제 좀 쉬고 싶구나. 쉬시다니요. 총장님 아직 하실 일 많잖아요. 마영주가 쓸쓸하게 웃었다. 군대는 고인물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무 요란하게 휘저어 놨으니 이제는 조용히 수습할 사람이 필요해.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마슬기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두 여자의 손이 맞닿았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1년 후. 강원도 인제 12사단 GOP 철책선.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이 배식되고 있었고 생활관에는 최신 난방 시설이 돌아가고 있었다. 중위 계급장을 단 마슬기는 초소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완벽하게 나았고 걸음걸이에는 베테랑의 여유가 묻어났다. 충성. 중대장님. 날씨가 춥습니다. 커피 한 잔 타오겠습니다. 신병이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마슬기는 웃으며 신병의 방탄 헬멧을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됐다. 너나 마셔. 근무 서느라 고생이 많다. 집에 전화는 했고. 네. 어머니가 중대장님 덕분에 아들 걱정 안 한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셨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라.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네. 마슬기는 철책 너머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참모총장의 딸이 아니라 병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중대장 마슬기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설이 되었다. 비리에 맞서 싸우고 병사들을 위해 피를 흘린 참군인.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조용한 단독주택. 저녁 후 야인으로 돌아간 마영주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화려했던 사성 장군의 정복은 옷장 깊숙이 들어가고 지금은 흙 묻은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다. 대문 벨이 울렸다. 우체부가 등기를 건넸다. 국방부에서 온 편지였다. 존경하는 마영주 예비역 대장님. 귀하가 뿌린 개혁의 씨앗 덕분에 우리 군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는 국군의 날 행사에 귀빈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마영주는 편지를 대충 읽고는 벤치에 내려놓았다. 그녀에게 훈장이나 칭송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저 멀리 골목길에서 익숙한 군용 레토나 차량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정복 차림의 여군 장교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슴에 무공훈장을 단 마슬기 중이었다. 마영주가 호미를 던지고 일어섰다. 마슬기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절도 있게 제식 동작을 취했다. 충성. 중이 마슬기. 전방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영주는 활짝 웃으며 딸의 경례를 받았다. 충성. 고생했다. 밥 먹자.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다. 돼지고기 많이 넣으셨죠? 저 이제 똥국 트라우마 있어서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습니다. 하하. 알았다. 아주 꽉 채워놨어.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설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부패한 권력은 무너졌고 정의는 바로 섰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추운 곳에서 피어난 모녀의 사랑과 군인 정신은 12사단 을지부대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병사들의 입에서 회자될 것이다. 인재의 눈은 녹아도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